이제 바로 거두절미하고 이제 평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 한 그 매불쇼 발언 때문에 청와대가 굉장히 이제 겉으로는 냉담한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면서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데 그럼 뭐 이유를 꼭 물어봐야 될까 싶습니다만은 정구승 변호사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네, SNS에서 유명한 유시민 씨 담당 일진 정구승입니다. 저는 사실 청와대가 나설 이유도 없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막 어떤 분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 유시민 할아버지가 나가서 하신 거는 논평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실상 일방적 주장과 악담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논평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유시민 씨 정말 나쁜 게 사람들을 비하하는 아니면 낙인 찍는 용어를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평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다. 그래서 저도 같이 조롱으로 맞받아 쳤고 조롱 대 조롱으로 오늘만 경향신문의 허락을 받아 저한테 맨날 촉법이라고 용역이라고 하니까 저는 딴배 할아버지라고 딴소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면 사실상 딴지 보시면서 저는 인간의 딴지화를 한다고 하면 유시민 할아버지가 인간의 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딴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댓글을 보다가 댓글을 보다가 착붙해갖고 이번에 글에 인용을 했는데 이건 좌파 천공이다. 아니 사실상 천공 아저씨도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 그럴싸해라고 얘기하지만 잘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근거도 없고 다 뇌피셜에 가까운데 이번에 매불쇼에서 나와서 유시민 할아버지가 한 거는 사실 천공 선생이 한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일방적 악담이나 예상밖에 없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논평의 대상이 아니다. 우린 마음껏 오늘 조롱하고 이 정도로 끝내고 논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언 중에서 여러 포인트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뤄볼 게 있는데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다뤄볼 포인트를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물었잖아요.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면서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수사 기소 분리, 보안 사건 폐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변을 해줬잖아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걸로 안 끝날 것 같다는 거야. 계속 생트집을 잡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왔잖아요. 네. 보안 사건 폐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얘기했고 결국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국회로 공을 넘겨줬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 또 생트집이야. 왜 당신이 결정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겼냐고. 의지가 없으니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대통령의 의지가 그런 거고 그럼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코어 지층이 정청래 전 대표 쪽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전 대표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공 넘기면서 법무부 장관은 존치 쪽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 또 트집을 잡아. 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좀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얘기했으면 아 대통령 뜻은 확고하구나.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의원총회를 하든 토론도 하고 숙고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네. 그냥 결정합시다. 그럼 끝나는 건데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무섭거든요. 뭘 네. 해도 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의부증, 의처증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니 왜 오히려 씨발 얘기? 아니야. 저희 남편이 제일 원하는 게 의부증입니다. 제발 우리 부인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알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유시민 청국님의 비판은 정말 객관적 사실부터 다른 게 올해 3월 23일이었나요? 정청래 후보가 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면서 검찰 개혁 완수했습니다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때 완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완수 안 했다고 그러고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할 때쯤이었나 그때 얘기했던 게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했어요. 뭘 안 했어요. 그때보다 오히려 공소청으로 해갖고 검찰청 없애버렸잖아요. 그 와중에 심지어 그 대안을 못 세워갖고 지금 중소청 진행 잘 안 되고 있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TF에 안에 내오는 것들 보면은 정말
법률적 정합성이 없는 것들은 제가 뭐 시간이 나면 더 달아드리겠지만 엄청 많아요. 대안도 없이 외치는 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건 이건 선동이고 날조죠. 그러니까 좌파 천공이라 불리는 거고 댓글에서 뭐 동지 언어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런 동지 언어 쓰는 사람이 A, B, C로 사람을 나눠서 낙인을 찍이고 촉법이랑 용역이라고 하면서 잭나이프 휘두른다고 비만하니까 그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 이분은 처음부터 동지의 언어가 사람들을 낙인 찍어왔어요. 자기가 빨갱이라고 낙인 찍어 당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딴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비판한 적이 없는데 유독 그 딴소 할아버지에게만 그러는 이유가 본인이 했던 거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철 대표가 검찰 개혁이 민주 진보 진영의 깃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오염되면 안 된다고. 그 오염시키면은 총선에서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 쭉 들으면서 그쪽에서는 그 깃발에 오염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저는 좀 맷집이 약한 편이어가지고요. 저렇게 얘기는 못하는데 네, 그래 보이세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맥이 좀 많이 빠지셨네. 산산수훈에 매겨도 그래. 그러네 진짜. 네, 그동안에 경험하면서 제가 체득한 것도 있고 스스로 공부한 것도 있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완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살면서 정치의 완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마침표 없습니다. 네. 끊임없이 바뀌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수선하고 바꾸고 또 다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거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선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까요? 저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논의도 중간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완결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개혁 깃발 이거 1.1획도 바뀌면 안 돼. 한 점이라도 오염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거는 그냥 선동의 언어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를 책임지는 행동이나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의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확고하게 신념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제 스스로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얘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네. 청와대 입장을 좀 이렇게 다각도로 취재를 좀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피셜하게는 특정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와대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청와대니까요. 네. 대통령이니까요. 그게 더 긁혔을 이런 거예요, 얘기를 근데.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다양한 층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유형분류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유시민이 왜 억하심정을 가졌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의문형. 발언에 상당히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른바 문조털레이오 공격 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억하심정 때문에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이 일은 대응을 하면 안 돼. 반응도 하면 안 돼. 어차피 유시민 아직 4년 남았기 때문에 제풀에 지칠 거야. 놔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또 하나 있고 세 번째 유형은 비슷한 건데 결국은 부딪히면 더 큰 분란을 낳기 때문에 참자. 우리가 분을 사귀자.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고 네 번째로는 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들은 앞으로 유시민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올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부글부글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어려운 일이 생기진 않을 건지 이런 식의 우려를 크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서서 제가 선봉에 서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유시민 작가 실망했다. 근데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 딴소 할아버지는 예전 20-30년에도 똑같은 짓을 똑같이 했고 그때 했던 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기고문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그 매불쇼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얘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그렇게 성공을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화 여러 번 받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 유시민은 유시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괜히 정당 브레이커가 아니고 당적이 괜히 9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능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가 유시민이라는 그런 그 포장에 가려져 갖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당인 유시민은 항상 이래왔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권 때 이분이 나서 갖고 우리의 울분을 모아서 나가는 지적 뭐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나 우리의 백업이 돼준 적이 있었나요? 신경 안정제였어요. 화낼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문제 안 생겨요. 심지어 이런 발언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서울지검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얘기도 했어요? 썰전 218화 보시면 됩니다. 외웠어요. 야, 열심히 연구했다 정구승. 예. 빠와 까가 한 끗 차이라. 진짜.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때 나와요.
그때 나와서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분탕을 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고립되게 만들고 그 정권이 뺏길 때쯤 되면 다시 슬그머니 그 옆에 가서 내가 지키겠다. 이래서 정권 바뀌고 나면 나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서 갑자기 현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 패턴으로 이거를 몇 번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야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박제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앞으로 유사시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선봉해서 저희가 조롱하고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를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선동 정치가 없게 해야 된다. 없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아,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유시민 마이크 작- 가까이요. 이제 네. 유시민 작가가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아세요? 기억하시죠? 보노 유인원에 비유했잖아요. 아, 네.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유인원에 비유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만약에 쿠데타 성공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제일 미웠을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시민 작가는 정치에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치에는 성공 못했거든요.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정치의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을 제대로 만들거나 이렇게 못하고 계속 당의 부침을 겪으면서 당을 이것저것 옮겨 다니기도 하고 마지막에 통진당 사태로 그냥 거기서 돼버리고 그리고 이전에도 뭐 DJ를 막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마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제일 정치로선 전성기는 열린우리당 시절이었을 거예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할 때, 그때 백바지 입고 나왔을 장관할 때, 네, 백바지 입고 나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였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장관도 잘했다는 평가 받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남아 있을 거라고 봐. 지금처럼 세상을 내가 다 꿰뚫어보는 예언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치판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열패감이 엄청나게 큰데 정치를 떠나는데 자기의 정치적 욕망과 욕구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메달은 못 딴 거야. 그러니까 평론가로 나섰지. 그래서 지금 막 평론하면서 막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실현적 뭔가 예언도 하고 하면서 자기 세상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런 어떤 지적인 면모 때문에 우리가 한때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시민 작가 책도 읽었지만 뭐 추앙 안 하는 사람이 없죠 한번. 네. 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유시민 작가가 자기가 구축한 세상 안에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현실하고 또 다른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근데 그 생각을 세상의 해요. 기반이 딴지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할아버지가 그 들고 나왔던 워딩들이 다 없었던 거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문과 가산점제나 오. 예를 들어 용역초법 이런 얘기들이 딴지에 있던 얘기를 끌고 온 진짜예요? 거예요. 네, 끌고 온 거였기 때문에 몰랐네 그거.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 심지어 자기 유튜브 제가 너무 팬이었던 입장이어서 정확하게 그래요. 이분 유튜브에서 국회의원들이 주식창 보는 건 안 되지만 딴지는 보는 건 괜찮아라고 발언할 정도로 딴지 게시판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편협한 사고를 가진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평론의 수준이 낮아지고 조롱으로 바뀐 거는 그냥 그 게시판을 거의 민심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무슨 후보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논쟁의 층위가 낮아진 거고 저도 한동안 팬이었던 입장으로서 계속 비판을 했던 게 이분이 정말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이 너무 크다는 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보수 패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면 보수 패널들이 다 그 반성을 해요. 나는 왜 유시민처럼 못했을까? 나는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유시민처럼 못했을까?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지금 그 소재들을 다 유시민 할아버지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선봉장이 누구냐고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이 사람의 예언은 나중에 자기만족적 예언 될 거예요. 지금 필망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의 인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분은 다시 등판해서 내가 맞았지. 내 말 맞지. 나 현자지. 이러고 나올 거거든요. 야, 정말 걱정된다. 그게 이제. 맞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 오늘 경향신문 아까 기사에 청와대 반응 이렇게 나왔던 거를 네. 잠깐 뭐 이렇게 맞아요. 분류를 유형으로 한 거죠, 나눠서 제가. 했잖아요. 그거 중에 청와대 한 참모가 한 말이 유시민 작가가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제일 아플 것 같아. 그 코멘트 하나가 제일 아플 것 같아. 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로 떼가지고 갖고 왔는데 청와대 참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아까 이제 강유정 대변인 얘기했던 거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얘기한 코멘트인데요. 대응이 아니라 반응도 하지 않기로 했다. 유 작가가 제풀에 지칠 것이라고 본다. 이 자포자기론. 네. 그러니까 대응할 가치도 없어. 대응도 안 할 거야.
참고도 그러니까 안 아니, 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 반응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냥 둘 거야. 그리고 계속 떠들어. 우리 그냥 제프로 지치게 내버려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 작가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지고 막 무지하게 때렸는데 청와대는 아니야. 우린 반응도 안 할 거야. 뭐 제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모가. 그러고 촉법이라 내가 나와갖고 그냥 광고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바로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좋아, 좋아. 네.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어서 산삼순백 광고 전하겠습니다.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 전설의 고려산삼의 맥을 잇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순백을 소개합니다. 자,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 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시종 산양산삼 축출에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 농도와 빠른 흡수, 비교 불가인데요. 25,000건 이상의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더욱 활력 있는 여름을 위해 산삼순백이 참으로 좋습니다. 1+1과 함께 10병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 산삼순백, 가족의 건강은 물론 귀한 선물로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순백, 구매는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으로 여러분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광고 있는 사이에 2부 순서의 주인공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했으니까 네. 산삼순백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어휴, 네. 오자마자. 오자마자 바로 아. 먹고 기운 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남은 평론을 정말 시원하고 네. 정말 강력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받으면 안 되는데. 산삼. 순백. 야, 정말로 와, 중간에 먹으니까 왠지 엄청나게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